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우선 주중에 분데스리가와 리그앙으로 이루어져 있는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수 줄이기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제가 구매하는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최종 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있던 경기들 저는 프로토를 하진 않았지만 결과들 한번 쭉 살펴보고 멤버십 밴드 토론방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봤는데, 확실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 명단도 들쑥날쑥하고 뭔가 좀 개판인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맨유가 울버햄튼에 42년 만에 홈에서 패배를 하고, 사실 맨유가 맨유 했던 경기였죠. 지금 맨유는 선수단 분열 조짐이 있어서 코치가 개별 미팅을 하고 있다던데, 아무튼 개판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는 원정에서 1승도 없던 칼리아리가 삼프도리아 원정을 가서 승리를 기록하고, 이 밖에도 사스올로 대 제노아 무승부, 유벤투스 대 나폴리 무승부, 라치오 대 엠폴리 무승부, 이렇게 나오면서 정배가 뜬 경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승무패 예측 어려운 상황이고, 분데스리가의 리그앙 조합이면 사실 경기력이고 뭐고 개차반 결과들이 쏟아질 수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도 좀 믿어보시고 제 최종 픽도 참고를 하셔서 소액으로 자신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광고 중인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입 코드에 GOAL이라고 쓰시고 스코어 888 가입을 하신 뒤에 이 영상의 댓글에 스코어 888 가입하실 때 만든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5분을 추첨을 해서 스코어 888에서 사용 가능한 10,000원 상당의 1,000만 볼 쿠폰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이벤트로 5-6번 정도 제 영상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자, 일단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 원정만 갔다 하면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직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모습이고, 원정에서 5골 17점으로 원정만 따져봤을 때 리그 17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25골 12실점으로 홈 경기 결과로만 봤을 때 리그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라이프치히라고 보여지죠. 상대편인 마인츠 역시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가 활약 중인데, 갑자기 이재성 선수 하니까 그 긴 머리 찰랑거리면서 뛰어다녔던 꼬락서니가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머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요새는 보기 좋더라고요. 어쨌든 마인츠의 애들도 원정만 가면 골은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고 실점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입니다. 자, 또한 지금 라이프치히의 결장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쿤쿠 선수가 수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목요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드레 실바 선수나 소보슬라이, 요세프 폴센 같은 공격 자원들도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득점력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수비수인 무키엘레와 중원 자원인 다니올모 선수는 자택에서 격리 중이고, 중원 자원인 하이다라 선수와 모리바 선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인해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 상대팀 마인츠는 주전 수비 자원인 무사니아카테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공격 자원에 잉바르센과 아담 찰라이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주전 공격 자원인 부카르드와 오니시오 선수는 출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라이프치히의 주전 자원의 공백이 커 보이긴 하지만 막상 주전 선수들만 뽑아봤을 때 많은 이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아르미니아와의 경기에서 라이프치히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패배할 경기는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양 팀의 경기 스타일이 상반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이나 그래도 홈팀인 라이프치히의 찬스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패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아르미니. 프라이부르크의 투표율이 지금 78%가 몰리면서 확실히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투폴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물론 아르미니의 경우 주전 공격 자원인 파비안 클로스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고 중원 자원인 파비안 쿤체 선수와 프리에티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그닥 주전 자원의 결장자가 없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휴식기를 가지기 전에 두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기록을 했던 아르민이고 더군다나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구석탱이에 몰려서 라이프치히한테 뒤지게 맞으면서도 카운터 두 방을 때려넣으면서 라이프치히를 쓰러트린 것으로 볼 때 수비적으로 맷집이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주전 공격 자원인 파비안 클로스가 없다라면 에라이 어차피 못 이길 거 수비나 하자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단단한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그로이터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그로이터는 사실 1부 리그에 있을 만한 팀은 뭐 아니라고 보여지죠. 이번 시즌 17경기 동안 단 1승만을 거뒀고 사실 그 1승도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그냥 뭐 운이 좋았다라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실점이 무려 17경기 동안 49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분데스리가 최고의 쓰레기 수비를 자랑하고 있죠. 그나마 홈에서는 최근 두 경기 동안 우니온 베를린과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휴식기가 끝나면서 다시 예전의 쓰레기 같던 폼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득점이 잘 터지지 않고 주전 공격 자원인 마르무시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됐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8월 맞대결 당시에 골을 기록을 했던 엔도 와타루 선수, 마르크 캠프 선수, 알가드위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하고 공격 자원에 득점이 몰리는 게 아니라 슈투트가르트는 수비, 미들, 공격에서 골고루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볍게 그로이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브레스트 대 오지시 니스. 자, 일단 양 팀의 경기 스타일로 볼 때 오지시 니스가 점유율을 가지고 브레스트보단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 것으로 보이고 브레스트는 점유율은 낮지만 뻥축구나 뒷공간으로 바로 찔러주는 패스들로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경기 스타일로 볼 때는 오지시 니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주전 미들 자원인 마리오 레미나 선수의 국대 차출로 인한 이탈이 좀 아쉽고 브레스트를 상대로 맞대결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3연승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시니스의 해외 투표율이 92%가 몰려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몰릴 경기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물론 순위만 보고 선택을 한다면 오지시니스가 리그 2위고 브레스트는 12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지시니스에 몰리는 게 맞긴 하지만 경기력이나 결정자 상황으로 볼 때 무승부를 좀 함께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브레스트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호펜하임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의 최근 경기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로이터를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원정에서는 9경기 동안 5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라이프치히와 어깨동무를 하고 분데스리가 최악의 원정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주전 수비 자원인 페데르센 선수와 옥스퍼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중원 자원인 도어시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이 의심되고 있어서 더더욱 이번 원정에서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호펜하임 역시 주전 중원 자원인 사마세쿠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그 밖에 대체 자원이 많고 홈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이 가지를 않고 양팀 모두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각각 기록 중인데 이 패턴이 깨진다면 당연히 호펜하임의 승리로 끝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호펜하임의 단통승으로 선택했습니다. 10번 경기 메스 대 알시스트라. 자, 일단 이 경기가 메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주전 골키퍼인 오카자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됐고 주전 수비수인 딜란 브론 그리고 키키 쿠야테 선수도 국대 차출로 빠지게 됐고 주전 미드필더인 파페사르 선수도 국대 차출, 그리고 하빈 마이가 선수도 국대 차출, 파리드 블라야 선수도 국대 차출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2회차에 가장 많은 주전 자원이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진 팀이 메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팀 알시스트라 역시 주전 수비 자원인 알렉산더 지쿠 선수와 주전 공격 자원인 하빕 디알로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됐지만 메스에 비해서는 그닥 큰 손실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한 공격의 핵심인 하빕 디알로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아조르케 선수와 토마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생긴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몽펠리에 대 트루아. 자, 기본적으로 트루아가 원정에서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몽펠리에는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몽펠리에는 주전 자원 중에 이탈이 없으나 트루아의 경우 주전 수비수 이사카보레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졌고 붙박이 주전 미드필더인 코아메 선수 또한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또한 주전 공격 자원인 마마발데 선수와 요한 트즈가르 선수 두 명이 모두 국대 차출로 빠졌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 석현준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국인들의 좀 국뽕 응원을 받으려면 일단 군대부터 갔다 와라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몽펠리에 승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몽펠리에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전 자원이 빠진 트루아를 상대로 홈에서 이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몽펠리에의 5연승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의심 없이 몽펠리에의 단통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봄 대 볼프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뭔가 리그 중간에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챔스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된 상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휴식기도 끝났고 반등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승격팀의 경우는 주전 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않고 로테 자원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움이 지금 주전 수비 자원인 스타필리디스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을 하게 되고 마소비치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수비적으로 확실히 불안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들 자원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로웬 선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죠. 여기에 공격 자원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게리트 홀트만 선수, 그 밖에 아사노 타쿠마, 데니 블룸, 사이먼 졸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기 때문에 후반기 첫 경기를 볼프스부르크가 승리로 리그 5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단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 들어온 8경기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나머지 6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픽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저는 16,000원으로 최종픽 구매를 하는데, 골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너무 큰 금액으로는 구매하시지 마시고, 축구 경기 재밌게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소액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로 이루어진 경기 분석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